역시 빨라요 이런 거. 네, 네. 뭐 조만간 이런 행위들은 뭐 세금의 차이를 없애겠죠. 조만간 막힐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하나 추측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sem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원 세무사입니다. sem사님 요즘에 네. 부동산 투자 네. 법인으로 좀 하시겠다는 분들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기사에도 나온 것 같은데 옛날부터 이게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개인이 좋아요, 법인이 좋아요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쵸. 영원한 뭐 딜레마처럼 네. 법인에 투자하면 좋냐, 개인이 네. 좋냐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좀 법이 개정되면서 네, 네. 뭐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사실 법인이 유리한 게 전혀 없거든요. 없죠. 네, 없는데 최근에 법인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리고 또 지방을 위주로 해서 법인들이 이제 싹쓸이 해간다 뭐 네. 이런 네,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있어서 사실 뭔 소리하고 좀 살펴봤죠 저희가. 네. 아직까지는 네. 좀 법인이 했을 때 유리한 면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특정 요건에 맞췄을 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개인으로 부동산 투자했을 때 특히 주택이 되겠죠. 그쵸. 했을 때 개인하고 그다음에 법인하고 했을 때 좀 세금 관점에서 취득했을 때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 나중에 이제 팔았을 때 각각 좀 비교를 해드리면 아 이래서 이제 법인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거구나 네. 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죠. 네. 네. 먼저 취득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쵸. 취득세가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네. 개정이 돼가지고 네. 주택 취득에 대해서 중과가 적용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됐을 때는 8%, 12% 그런 그렇죠. 중과세율 적용되고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중과가 적용되잖아요. 무조건. 네, 법인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면 뭐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이제 12% 과세가 되거든요. 취득세가 네. 굉장히 놀랍죠. 네. 10억짜리면 1억 2천이 바로 취득세니까 네. 굉장히 중과가 된다라고 네. 해서 이미 취득부터 법인으로 이제 취득하면 네. 똑같은 한 채를 구입하더라도 이제 세금이 많아지는데 네. 단 요건이 있잖아요. 틈새가 있는 게 네.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취득세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이제 소형 주택일 텐데 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지방의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네. 법인들이 좀 많이들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렴한 취득세를 이제 네. 내면서. 네. 이거는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네. 뭐 1억 원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중과 제외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1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네.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네.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요. 네.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수도권에 소재지를 두고 네. 신설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네. 1억 원 이하의 네.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만들어진 지 5년 이내의 법인들은 어떤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과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12%. 네. 그러니까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되고 지방 소재지에 네. 본점을 둔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법인 투자로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급히 이제 수도권에 빨리 만드셔가지고 주택을 취득하시면 바로 중과세 맞으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득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릴 네, 것 네. 같고 보유로 넘어가서 네, 네, 이제 보유는 크게 이슈가 있는 게 네. 종부세잖아요. 그렇죠. 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전부는 거의 이제 종부세니까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종부세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세율도 이제 개정이 됐고 뭐 최근에는 또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공제 한도도 좀 높아져서 사실은 뭐 조금은 뭐 좋아졌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또 법인으로 비교할 때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사실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원래 개인은 이제 금액마다 이제 쭉쭉 세율이 이제 높아지는 구조가 됐는데 그렇죠. 누진세율 구조니까요. 네, 그런데 법인은 최고 단일 세율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누진 세율이나 한 방에 최고 세율을 맞는 거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네. 보유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조심하실 거는 개인이 이제 주택 가지고 있으시면 종부세 계산할 때 뭐 11억 원 혹은 이제 6억 원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네. 법인은 그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2021년부터 네. 그 법인에 대한 공제가 폐지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보유세가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공제도 안 해주고 또 세율 자체도 최고의 단일 세율을 맞다 보니까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개인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보유세라는 거는 네. 이제 과세 기준이 네.
매년 6월 1일 네. 소유한 네. 그러니까 법인 또는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네. 양도를 한다 그러면 네. 그 해 종부세 부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참 웃긴 게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동일한데 매년 6월 1일이다 보니까 5월 31일까지만 내게 아니면 6월 22일까지만 팔면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6월 1일 그 당일날 내게 아니면 되니까 그 이제 과세 기준일을 좀 이용하셔서 세금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네. 단기로 투자를 하는 거죠. 올해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네. 내년 그러니까 5월 30일 이전에 양도를 한다. 보유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 그렇게 회피하거나 네.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거죠. 분양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종부세를 피하시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쭉 개인과 법인의 이제 과세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세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또 양도할 때 보시면 세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법인이냐 개인이냐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법인을 이제 이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세율이 네. 6에서 45%고 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주택은 20%, 네. 3주택은 뭐 30%. 중과가 네. 되죠. 그다음에 단기 매매했을 때 1년 이내 팔았을 때는 70%예요. 사실. 그렇죠. 네. 단일 세율이잖아요. 네. 사실 뭐 1년 이내 팔면은 남는 게 없는데 네. 법인은 이렇지가 않잖아요. 네, 법인 세율 자체가 네. 일반적으로 뭐 10%, 20%, 22%, 네. 총 세 가지 세율인데 네.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는 뭐 10% 또는 20% 그렇죠. 네. 세율 적용받는 거니까 네. 사실 소득세보다는 세율 자체가 낮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세율이 낮은데 네. 근데 또 이제 법인이 주택 가지고 있으면 추가되는 세율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명칭 자체는 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세율도 사실은 뭐 작년보다 높아지긴 했어요. 네, 2020년에는 10%였지만 네. 21년 기속부터는 20%, 네. 20%가 더 붙는 거죠. 네. 근데 보시면 그럼 높아졌는데 세율이 많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개인으로 가지고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특히 또 단기로 이제 팔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에 팔면 개인이 이게 70% 세율이죠. 그렇죠. 그런데 법인은 그런 게 없고 단지 법인세율에다가 우리 추가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금이 이제 20%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많아봐야 30% 혹은 40% 세율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70% 세율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단기로 맞죠? 네. 단기로 이제 주택을 바로 사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법인이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네. 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올해 6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네. 내년 5월 31일 이전에 파는 거죠. 끝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파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금액 자체도 이제 1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없고 그다음에 보유세가 당연히 이제 그 6월 1일이 안 걸리니까 없고 팔 때도 개인이면 이제 70%인데 단기로 팔면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한 채 파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30%의 세율만 적용될 거기 때문에 개인이면 남는 게 30%가 남는데 네. 법인인 경우에는 남는 게 70%가 남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일부러 지방에 있는 소형 주택들을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셨다가 파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행위를 저희가 하시라고 권장드리는 건 아니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이런 게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도 행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 것인지 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법안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네. 법인도 네. 이렇게 단기로 하는 경우에 네네네. 중과를 20% 추가 세율이 아니고 뭐 50% 네. 단기로 하는 거는 네. 뭐 세율을 부과하겠다. 음. 그렇게 개정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역시 빨라요. 이런 거. 네, 네. 뭐 조만간 이런 행위들은 뭐 세금의 차이를 없애겠죠. 조만간 막힐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태의 현행 세법상으로는 단기로는 이제 법인 투자를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개인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걸 조장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구조 말씀드리면서 이제 개인하고 네. 법인이 이제 주택을 보유를 했을 때 어떤 세금 차이가 있는지 네.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죠. 네, 저희도 하나 출력해 볼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